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말투나 표정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매일 무엇을 가지고 다니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다루느냐입니다. 물건은 단순히 기능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새겨지는 매개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어도 어떤 이는 조용히 자신의 손목 아래 감춰두듯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반면 어떤 이는 대화 도중 괜히 소매를 걷어 올리며 은근히 시계를 드러내려 애쓰지요. 명품 자체는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물건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있습니다. 조용히 쓰는 사람에게선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지고 과시하려는 사람에겐 불안과 허세가 묻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소지품이 사람의 본성을 말해주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실제로 저는 예전에 성공한 경영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방은 낡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가방이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그 물건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죠. 단순히 비싼 것을 새로 사는 대신 오래된 물건을 정성스럽게 아끼는 태도에서 진정한 내공이 보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기호를 넘어 사회적 맥락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현대 사회는 소비와 과시를 부추기는 문화가 강합니다. SNS에 접속하면 누가 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갔는지, 어떤 브랜드를 걸쳤는지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정작 진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과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일본의 위대한 기업가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늘 강조했듯 겉모습보다 내면의 충실함이 우선이라는 철학이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그는 언제나 단정하지만 소박한 차림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물건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이력서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자기소개서보다 더 진실한 기록이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물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는 습관, 지갑 속 지폐를 곱게 정리하는 태도, 펜 하나라도 늘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 이런 작은 습관이야말로 그 사람의 성실함과 품격을 증명해 줍니다. 반대로 물건을 막 다루고 함부로 자랑처럼 흔드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닐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진 물건으로만 자신을 설명하려는 태도는 결국 본질이 빈약하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대화를 나눌 때 브랜드 이름만 늘어놓는 사람과 소박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입니다. 여기서 저는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갑, 시계, 가방 혹은 늘 쓰는 펜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테니까요. 결국 소지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품격 있는 사람은 그 상징을 통해 과시가 아닌 조화와 존중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읽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명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언제나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내가 이 정도 물건을 가졌으니 나를 높이 보라는 메시지를 보내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좋은 물건이니 오래 곁에 두고 조용히 쓰면 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같은 가방, 같은 시계라도 손에 쥔 사람의 내면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공기를 풍깁니다. 저는 이 지점이야말로 인간 본성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모임 자리에서 가방을 테이블 위에 턱 올려놓는 사람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두는 행동이 아니라 내 가방은 내 눈에 띄어야 해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발밑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방은 과시의 도구가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편리한 도구일 뿐입니다. 어느 쪽이 더 신뢰를 주는지는 여러분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일본 경영사 속 위인들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예컨대 혼다 소이치로는 세계적 기업 혼다를 일으켰지만 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차를 만들었지만 스스로는 검소한 옷차림과 실용적인 물건을 즐겼었죠. 반대로 한때 성공했지만 사치와 허세에 빠져 몰락한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숱하게 남아 있습니다. 명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태도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날 SNS 시대에 이런 과시는 더 강해졌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누구나 하루의 하이라이트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레스토랑의 메뉴판을 찍고 브랜드 로고가 선명히 드러난 쇼핑백을 들고 사진을 올립니다. 그 자체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점차 이 사람은 자기 안을 채우는 대신 바깥만 포장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과시를 많이 할수록 타인의 호감도나 신뢰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용히 자기 만족을 위해 명품을 쓰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한 존경을 받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 기업 회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늘 깔끔한 양복을 입었지만 브랜드 로고나 화려한 장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단추의 마감, 구두의 관리 상태가 아주 정성스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자연스럽게 풍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은 물건에 기대지 않아도 존경받는다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물건은 보조수단일 뿐 사람 자체의 무게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시적인 사람은 물건으로밖에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내실 있는 사람은 물건이 없어도 자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산 물건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산 이유가 단순히 품질과 편리함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나요? 만약 후자라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선택이 결국 내 삶의 태도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명품을 가진 사람을 볼 때 항상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봅니다.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은 물건 안에 감사와 존중을 담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흔들거나 자랑처럼 내보이는 사람에게서는 미숙함이 보입니다. 물건은 결국 사용자의 마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본성을 비춥니다. 결국 브랜드는 거울에 불과합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치는 건 물건의 가격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물건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물건을 다루는 태도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타인의 눈보다 자기 삶이 먼저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도구와 소지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곧 그 사람의 인생 태도와 직결됩니다. 누군가는 도구를 단순히 일을 위한 물건으로만 여기고 휘어지든 녹슬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같은 도구라도 끝까지 정성스럽게 닦고 제자리에 놓으며 늘 준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저는 이 차이가야말로 사람의 품격을 가르는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함께 일했던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도구함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드라이버와 칼을 하나하나 닦고 순서대로 배열했죠. 처음에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가 곧 업무 결과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납기를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고 모든 프로젝트에서 철저하게 체계를 지켰습니다. 반대로 도구를 대충 두고 쓰던 사람은 늘 급하게 움직였고 사소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도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에 잡힌 물건의 상태가 곧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증언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노동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작가의 펜, 디자이너의 노트북, 학생의 필기구, 요리사의 칼 등 모든 직업에서 도구는 곧 자기 자신을 반영합니다. 만약 필통 안이 뒤죽박죽이거나 노트북 바탕화면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머릿속도 산만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정리된 노트, 준비된 파일, 반짝이는 칼날은 그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꼼꼼한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신뢰를 만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본 장인 정신을 떠올립니다. 칼을 만드는 장인들은 수십 년 동안 한 자루의 칼을 정성껏 단련하며 그 칼날에 자기 인생을 담습니다. 그리고 다 쓴 도구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존중합니다. 이 태도는 단순히 물건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도구를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예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깨졌는데도 몇 달 동안 방치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그것은 단순히 기기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삶의 작은 균열조차 무심히 넘기는 태도가 배어 있는 것입니다. 작은 균열에 둔감한 사람은 결국 큰 균열에도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휴대폰 케이스 하나라도 깨끗이 관리하는 사람에게서는 자기 삶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늘 말합니다. 도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칼날에 묻은 먼지, 책상 위에 흩어진 필기구, 닦이지 않은 모니터 화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정리정돈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약속도 지키고 함께하는 이들을 배려합니다. 반대로 무심한 사람은 상대방의 시간과 노력까지 가볍게 여길 위험이 큽니다.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도구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펜, 노트 혹은 여러분이 매일 쓰는 컴퓨터까지 그것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잘 정돈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어딘가 방치된 흔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태도를 바꿀 좋은 기회입니다. 결국 도구 관리의 습관은 작은 일이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철학이 담깁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스럽게 다루는 태도가 곧 신뢰를 쌓고 존경을 불러옵니다. 저는 오늘도 도구를 통해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도구의 상태 하나로도 이 사람과 함께 일을 맡겨도 될까라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서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단순히 외형을 꾸미는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자 자신을 다루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복장과 차림새에서 그 사람의 인품과 생활 습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화려하냐 수수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황에 맞게 자신을 정돈할 줄 아는가, 그리고 그 작은 디테일에서 배려심이 묻어나는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자리에 엉뚱하고 눈에 띄는 차림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옷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옷차림은 타인을 무시하는 무언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옷은 입을 닫고 있어도 말을 합니다. 상식, 배려심, 마음가짐이 그대로 배어 나오죠. 제가 젊었을 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초대받아 방문했을 때 그분은 특별히 비싼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셔츠 깃은 단정했고 구두는 반짝이며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성실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자리에서도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작은 디테일에서 묻어난 정성과 태도가 오히려 화려한 명품보다 더 깊은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대로 값비싼 옷을 걸쳤음에도 단추가 떨어져 있거나 구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신뢰를 잃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늘 옷차림을 무언의 자기소개서라고 부릅니다. 첫인상은
눈에 보이는 모습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면접, 비즈니스 미팅 혹은 중요한 사회적 자리에서 복장은 말보다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상대가 이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느낄지 아니면 대충 사는구나라고 느낄지는 작은 차이에서 갈립니다. 이 부분은 현대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에서 배경이 어수선하거나 옷차림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화면 너머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깔끔한 셔츠 하나, 정돈된 배경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죠. 이는 단순히 시각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옷차림에서 드러나는 본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진짜 내실 있는 사람은 과시가 아니라 조화를 선택한다. 조용한 품격 속에서 그 사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옷의 구김, 구두의 먼지, 흐트러진 머리카락, 이 사소한 부분에서 그 사람의 생활 태도와 마음가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옷차림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상대에 대한 존중의 표현인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태도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결국 복장은 외형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배려와 존중이 담긴 차림새는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그들의 옷차림을 살핍니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이 곧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신발이나 작은 소지품 같은 일상의 물건은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본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저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이런 물건들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을 읽을 수 있음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시계 바늘이 어긋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아예 시계를 차지 않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물론 반드시 무책임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중 상당수는 약속에 늦어도 크게 개의치 않거나 상대를 기다리게 해도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서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삶도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반대로 시계를 늘 정확히 맞추고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습니다. 작은 어긋남을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큰 일에서도 실수를 바로잡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발입니다. 저는 사람의 신발만 보아도 그 사람의 태도를 짐작할 때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닦여 있는 신발은 그 주인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뒤축이 다른 채 방치된 신발은 삶의 느슨함을 드러냅니다. 현관 앞에 신발을 가지런히 두는 습관은 집안뿐 아니라 마음의 정리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발밑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어렵습니다. 흙 묻은 신발을 그대로 두는 습관은 배려 부족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정갈하게 관리된 신발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전합니다. 작은 소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첩, 펜, 손수건 같은 사소한 물건들이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필요할 때 곧바로 꺼낼 수 있는지가 곧 그 사람의 정리 습관을 말해줍니다. 저는 회의 자리에서 펜이 나오지 않아 가방을 허둥지둥 뒤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준비된 펜으로 조용히 메모하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작은 준비성 하나가 인간관계의 무게를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갑.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태도의 척도입니다. 지폐가 뒤죽박죽 섞여 있고 영수증이 구겨져 쌓여 있는 지갑을 보면 마음속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반대로 지폐 방향을 가지런히 맞추고 불필요한 카드를 정리한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의 꼼꼼함과 삶의 정돈 상태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저는 한 경영자의 지갑을 본 적이 있는데 안쪽은 깨끗하고 영수증은 그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발, 시계, 펜, 지갑 같은 일상의 사소한 물건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서 진짜 품격이 드러납니다. 남이 보지 않는 순간 발밑을 정리하는지, 지갑을 정돈하는지, 도구를 닦는지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인생 전체의 태도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의 소지품을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그 안에 담긴 삶의 흔적이 곧 여러분 자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대하는 태도는 곧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며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진짜 신뢰받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 그리고 작은 습관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첩, 펜, 손수건 같은 소지품은 그 자체로는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그 물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해줍니다. 저는 오랜 시간 사람들을 지켜보며 이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펜이 나오지 않아 가방을 뒤적이며 허둥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펜을 꺼내 메모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이미 신뢰를 얻게 됩니다. 준비되어 있는 태도는 그 자체로 존중과 성실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작은 물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수첩이 너덜너덜하거나 펜이 잉크가 다 떨어진 채 방치되어 있다면 그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손수건이 곱게 접혀 있고 펜이 늘 쓸 수 있도록 관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일상도 정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작은 습관과 행동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 젊은 직원에게서 이런 차이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가방 안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것을 찾느라 몇 분씩 허비했습니다. 회의의 흐름이 끊기고 동료들의 집중도 깨졌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소지품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어딘가 산만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일을 맡기기에는 불안하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직원은 항상 작은 메모장을 준비해 두었고 펜을 여분으로 챙겨 두었습니다. 그 준비성 덕분에 회의에서도 중심이 되었고 신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작은 물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큰 신뢰를 쌓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습관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로도 확장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을 늘 지니고 다닙니다. 이 기기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일정과 작업도 뒤죽박죽이 되기 쉽습니다. 메모 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폴더 구조가 얼마나 체계적이냐에 따라서도 사람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늘 알림에 쫓기며 허둥대는 사람과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꺼낼 수 있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결국 작은 물건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깔끔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하루를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이자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가방이나 책상 위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보이는 질서와 정돈 상태가 곧 여러분 마음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신뢰를 만든다. 물건을 아끼는 태도, 정리하는 습관, 준비해두는 자세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사람됨을 드러내는 행동이며 미래의 기회를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준비된 사람 곁에는 언제나 기회와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작은 물건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다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쌓여 어느 순간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사람의 지갑을 들여다보면 그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저는 늘 돈을 다루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지폐가 구겨진 채 뒤죽박죽 섞여 있고 수년 된 영수증이 지갑 속에 가득하며 쓰지도 않는 카드가 꽂혀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편이 어수선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반대로 지폐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영수증이 그날그날 비워지며 필요한 카드만 간결하게 들어있는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의 삶도 정돈되어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한 경영자의 지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밤 잠들기 전 지갑 속을 확인하며 영수증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지폐는 모두 방향을 맞추어 보관했고 쓸데없는 카드는 과감히 빼냈습니다. 그의 지갑은 단순한 돈 지갑이 아니라 그 삶의 철학을 담은 작은 우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는 결국 신뢰를 다루는 태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돈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일수록 약속이나 인간관계에서도 허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산대에서 허둥대며 카드를 찾지 못하거나 구겨진 지폐를 대충 건네는 모습에서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신뢰를 잃습니다. 반대로 돈을 정갈하게 다루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게 되고 그 작은 차이가 관계의 무게를 바꿉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개인적 인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연구 결과로도 이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과 재정관리 능력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정돈된 지갑을 가진 사람일수록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안정적인 인간관계와 직업적 성취로 이어집니다. 결국 돈을 다루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갑은 단순히 금전 관리의 도구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지갑 속 지폐를 고를 때 일부러 반듯하게 펴서 정리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돈은 내가 흘린 땀의 결과이고 누군가의 노고를 거쳐 내 손에 들어온 소중한 가치라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입니다. 지폐 한 장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는 태도가 결국 내 삶의 품격을 높여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지갑을 여러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필요 없는 영수증을 빼내고 지폐 방향을 곱게 맞추어 보십시오. 단순히 지갑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정리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을 가꾸는 도구가 됩니다. 결국 지갑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정돈된 지갑에는 정돈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돈을 존중하는 태도는 곧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늘 말합니다.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의 지갑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단순히 돈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태도와 본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명품, 도구, 복장, 신발, 시계, 작은 소지품, 그리고 지갑 같은 물건을 통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물건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작은 습관과 물건 다루는 태도가 인간관계와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건을 대하는 태도는 곧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타인의 삶도 가볍게 여기고 지갑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관계 속 신뢰도 소홀히 합니다. 반대로 신발을 가지런히 두고 도구를 정성껏 관리하며 작은 펜 하나도 준비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얻는 사람은 거창한 말로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법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한 사람이 말로는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수없이 강조하지만 약속 시간에는 늘 늦고 신발은 흐트러져 있고 지갑 속은 엉망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아도 조용히 물건을 관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게 됩니다. 행동은 속일 수 없고
습관은 본성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여기서 배웁니다. 오늘날 소비사회와 SNS 문화는 끊임없이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 더 화려하게, 더 비싸게, 더 눈에 띄게. 그러나 진정한 품격은 그런 과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 혼자 있을 때의 작은 습관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는 태도,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자리에서 지갑을 정리하는 습관,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그 사람의 삶을 빚어냅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 물건 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뤄보세요. 다른 신발을 닦거나 시계 바늘을 맞추거나 지갑 속 영수증을 정리하거나 펜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서 삶의 태도가 바뀌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타인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엔딩 멘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대하는 마음이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속에 여러분의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스시타, 고노스케나, 정주영 같은 위인들의 말과 삶의 철학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꼭 켜두시길 바랍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멤버 전용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작은 물건처럼 단정하고 빛나길 바랍니다.